엄마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자마자 자식들은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엄마가 뿌린 씨앗이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들의 탐욕을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으니까요. 과연 이 기막힌 시험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박수정 여사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은퇴 후에도 그녀의 하루는 대기업 임원 시절 못지않게 빼곡했다. 마치 현역 시절 임원회의 스케줄처럼. 고운 손으로 조심스레 꽃잎을 만지며 꽃꽂이 클래스를 운영했고, 봉사활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마음만은 넉넉했다. 자수성가한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당당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래전 투자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은 것은 사실. 특히 그녀의 가동자산과 유동성 현금 대부분이 묶여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비밀금고와 오랫동안 익명으로 후원해온 복지재단의 존재가 남아있었다. 이 돈들은 당장 장바구니를 채울 현금조차 아쉬울 만큼 특정 목적을 위한 비상금이었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 시절부터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이 돈들을 철저히 관리해왔다. 그녀는 이 상황을 통해 진정한 가족을 가려내려 했다. 이 모든 시험의 시작은 1년 전 박수정 여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강성주는 바쁘다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지영은 애들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 김도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오직 작은 딸 한미나만이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다. 한밤중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박수정 여사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평생 내 몸 깎아먹어가며 벌고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 자식들에게 퍼준 세월이 대체 무엇이었나? 모진 비바람 다 맞아가며 키운 자식들이 겨우 이 정도였나? 그녀의 가슴에는 시린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듯했다. 이런 깊은 회한 끝에 그녀는 마지막 시함을 결심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사셨는데 그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씀이 지나치세요, 정말. 저희도 지금 대출금이랑 애들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엄마 생활비까지는? 큰아들 강성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다그쳤다. 그의 눈빛은 어머니를 향하기보다 이미 자신의 통장 잔고와 대출 이자를 더듬고 있는 듯 초조했다. 말없이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에서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속으로는 어머니가 김도윤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대출을 갚았던 과거가 들통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이자 전업주부인 며느리 이지영은 옆에서 한숨을 쉬며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 연애 때부터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요. 맨날 이 돈 저 돈 끌어다 쓰면서. 친구들은 명품의 해외여행 다니는데 저희는 아이들 교육비 대느라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저희는 그럼 어떡해요? 이지영은 주변 친구들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며 늘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둘째 아들 김도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유행에 민감하고 한탕주의를 꿈꾸는 IT 스타트업 대표인 그는 어머니에게 빌린 투자금마저 신통치 않아 늘 초조했다. 사업 실패 후 어머니에게 연락을 끊었던 것은 죄책감 때문이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다시 볼 낯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위기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왔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작은 배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엄마, 말도 안 돼요. 그게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돈으로 투자를 말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이 사라졌다니. 설마 또 이상한 사업에 속으신 거예요? 제발 엄마, 저한테는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믿어주세요. 그는 자신이 토해낸 말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는 듯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며 시선을 피했다. 박수정 여사는 담담하게 그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지그시 깨물렸다. 내 오랜 동업자가 일을 망쳤어. 한때 모든 걸 걸었던 그 사업이 송두리째 말아갔으니 나도 이제 빈털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들을 시험하려는 비장함이 배어 있었다.
자식들은 자신들 역시 빠듯하다며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도윤은 엄마, 왜 이러세요? 저도 지금 망해서 죽을 지경인데 엄마마저 이러시면 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 인생은 그럼요. 엄마가 날아간 돈이 얼만데 그걸 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며 자신의 불행을 강조했고 이지영은 아이고 어머님, 대체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셔서 어떡해요? 그동안 그렇게 퍼주시더니 이젠 저희한테까지 부담을 지우시려고요? 솔직히 어머님한테 숨겨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라며 콧방귀를 뀌었다. 강성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나이에 사업을 망해요? 그 수많은 경험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저희도 빠듯한데 엄마의 그 실수를 왜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라고 몰아붙였다. 박수정 여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까지 날릴 판이다. 이 늙은 어미가 갈 곳이 없으니 너희라도 날 걷어주지 않겠니? 쌀 한 포대 살 돈이라도 제발 좀 도와다오. 교녀는 애써 비참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에 일제히 비웃음이 떠올랐다. 엄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뿌린 씨앗인데 저희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엄마까지 책임져야 해요? 그들의 냉정한 반응에 박수정 여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듯 아팠다. 이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자식들은 작자의 불만을 토하며 집을 떠났다. 텅 빈 거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맴돌았다. 그때 작은 딸 한미나가 어머니 곁에 조용히 다가왔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사람을 보살피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한미나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대기업 임원 시절 소환과 강한 성격을 알았기에 어머니의 돈 없음 선언이 단순한 위기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과거 어머니가 그녀에게만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돈이 아닌 진심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해준 것이 떠올랐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 재산이라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계시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한미나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그녀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감춰진 슬픔을 읽어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수정 여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제는 뭐 다 내려놓았다.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작은 딸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지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손길은 박수정 여사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느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 가슴으로 느껴져요. 엄마의 그 단호한 눈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정말 빈털터리가 아니라 어떤 귀한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어떤 상황이든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한미나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가득했다. 그 말에 박수정 여사는 그만 울컥하며 목이 메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내했던 서름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엄마, 저한테 기대세요. 엄마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엄마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한미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힘든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하세요. 저 이제 다 컸잖아요. 엄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게요. 한미나의 진심 어린 눈물과 따뜻한 손길은 박수정 여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수정 여사는 깊은 고민 끝에 책상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작은 딸 한미나에게 넘긴다. 펜 한 자루에 담긴 이 글자가 그녀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는 듯했다. 미련 없이 펜을 내려놓으며 박수정 여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결정에 후회는 없었다.
며칠 후 박수정 여사는 한민아와 함께 시장에 다녀온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던 강성준과 김도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가족 아닙니까? 어머님의 남은 재산이라면 저희에게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의 정당한 몫이라고요. 강성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고 김도윤은 덧붙였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재산이 있다면 그걸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제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엄마 돈으로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다 갚겠습니다. 형들처럼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엄마 돈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도윤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흔들리는 야망이 읽혔다. 박수정 여사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강성준을 꿰뚫는 듯 단호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성준과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희가 했던 말, 난 절대 잊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의심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재산이 있다는 걸 아니까 찾아오는 거냐? 아참, 성준아. 혹시 네 아파트 담보대출 중 일부가 과거 도윤이 사업자금에서 나온 건 아니겠지? 똑똑히 기억해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박수정 여사의 질문에 강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동공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어머니의 한마디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도윤은 불안한 얼굴로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한민아가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다.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가진 게 없을 때는 버려놓고 이제 와서 돈이 있다고 하니 찾아오는 게 과연 가족입니까?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당신들은 엄마의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한민아의 단호한 일침에 강성준과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수정 여사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미련을 끊어내는 비장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담겼다. 나는 내 재산을 내게 끝까지 남아준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너희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작은 딸 한민아에게.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날렸다고 말했던 돈 중 상당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익명으로 후원해온 복지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유산이다. 상속법? 성준아, 내 재산은 이미 수년 전부터 특정 목적의 재단에 신탁되었거나 내 명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네가 아는 상속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런 시험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법적으로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을 왜 남에게 줘요? 상속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성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한 푼도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박수정 여사는 평생 품어왔던 미련을 잘라내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당황과 분노에 찬 얼굴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불타는 낙엽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김도윤은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축 늘어졌고 넋이 나간 눈빛에는 뒤늦은 후회와 허탈감이 교차했다. 그는 주저앉아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한민아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박수정 여사는 그녀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폭풍우 끝에 찾아온 바다처럼 잔잔하고 깊은 평온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은 듯한 미소였다. 괜찮다.
이제야 진짜 속이 후련하다. 작은 딸 한미나와 함께 맞이하는 아침은 유난히 평온했다. 한미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박수정 여사는 더 이상 다른 자식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후회 없이 남은 삶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작은 딸 한미나가 있었다. 오늘도 박수정 여사는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돈의 유무를 떠나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준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